입시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것을 대신 모아 전달드리는 대목. 입시 컨설턴트 대표 데니쌤입니다. 제 고등학생 때 성적표를 뽑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조금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조금 좀 디펜스를 하자면 저희 학교가 네. 정말 내신 따기 힘든 학교였어요. 어렵죠.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강남 파락동에서 저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신은 사실 좀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관심도 그럼요. 없었습니다. 국어를 엄청 잘하셨네요. 맞아요. 네. 국어 그리고- 원점수가 90점대. 오, 원점수도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 있어요? 독서와 문법은 94점인데요. 이건 뭐예요? 어머, 아이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암기 과목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일본어도 안 했다라고. 네. 제가 네. 애국자라서 아까도 한국사를 좋아했습니다. 네. 맞네요. 1등급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일본어는 안 하셨네요. 국어를 정말 잘 하셨네요. 그쵸. 저 국어 진짜 잘했어요. 국어를 그리고 제일 좋아했어요. 왜 국어를 특히 다른 과목보다 좋아하셨을까요? 제일 잘해서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책을 안 읽은 지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네. 정말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네. 독서 항상 반에서 1등이었어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독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막 애를 들여서 공부하고 막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이 네. 나오니까 또 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세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 감수성이 발달하여 문학의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오. 매 시간 성실한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였음. 이게 근데 저는 항상 네. 이때도 궁금했지만 쌤들이 그냥 다 적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다 적어 줬었었고 네. 지금은 다 적어 주는 선생님이 있고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잘 적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면 잘 적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가 좋은 학교죠. 네. 종합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한테는 네, 맞아요. 사회문화는 좀 의아한 게 네. 만점이 아니네요. 수능은 사회문화가 1등급이 나왔는데 네. 사회문화는 원점수 87점, 88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1등급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면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개념풀이 및 몇 바퀴를 이제 돌았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내신은 왜 만점이 심지어는 이제 90점이 안 될까? 고3 때는 이미 저는 약간 나는 정시파다. 수능은 육문술로 다 넣고 나는 정시파다 해서 내신을 더 안 챙겼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로 올인할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내신을 안 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이제 내신 과목이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나 네. 국어 같은 경우에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1등급을 받을 만큼의 역량은 되셨을 거예요. 특히 사회문화는 지금 87점인데 3등급을 받은 거죠. 네. 이건 노력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과목인 거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94점이면 집중을 안 했지만 2등급과 3등급이 나온 거죠. 집중했어요. 네. 제 이야기는 수능만큼. 네. 만약에 이게 정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 올인하고 국어에 1등급을 받는 게 수능에 1등급을 받는 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수월한 면이 있는 거랑 동시에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줬다면 네. 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겠죠. 내신에 더 신경을 썼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시라 그래요. 네. 불씨가 없었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 불시 말고 학생의 서류에서 살릴 수 있는 불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 불시는 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 국어랑 사회문화였던 거죠. 네, 불시는 보통 2개에서 3과목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시가 국어 과목이랑 사회문화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평균 등급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점대 초반 그래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았네요. 네, 단 이제 일본어가 7등급, 6등급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위수까지 적용을 하면 전체 등급을 낮게 나타내는 이제
이유이니까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3점대 중반, 3점대 후반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대학마다 다른 거죠. 그 반영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닌가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점이 나와져 있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평가 항목 중에 네. 하나의 항목이 이제 기타 다른 과목까지 뭐 충분히 공부를 했었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점수를 조금 이제 낮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성적표였으면 종합보단 교과가 유리했던 건가요? 아니요. 일단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좀 후하게 잡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지금 같은 경우는 못 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소위 교과 전형으로 해당 네. 대학을 가려고 하면 2점대 중반 정도는 잡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교과 전형으로 3등급대 초반이다, 3등급대 이제 중반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제 숭실대 라인은 못 가는 거죠. 아예 최초 합했던 동덕여대도 불가능한.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지표는 정확하게 동덕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내신 커트라인이 공개되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일부 학과에서는 뭐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교과는 버리길 잘했던 거네요. 버린다이기보다 일단 교과 전형보다는 이제 정시 전형이 나한테 유리했던 거다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논술 전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케이스에는 국어가 내신이 90점대 후반이다. 플러스 만약에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문화랑 함께 국어의 등급이 1등급이 나왔으면 논술을 좀 추천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깝죠.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는 거의 1등급 혹은 2등급 좀 못 보면 그렇게 나와서 사실 논술을 노렸던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노렸는데 이제 수능을 그냥 말아 먹으면서 네, 최저를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불시에 해당하는 국어랑 사회문화 성적이 1등급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국어랑 사회문화를 묶었을 때 연관성을 가지는 학과로 지원을 하면 돼요. 그 학과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평가 항목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요하게 적용을 하는 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원서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의 작년 발표 커트라인이 2점대 후반이다 라고 하면 내가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를 미리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과를 미리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 이때로 돌아갔다면 이 두 개의 두 과목의 불시를 살려서 1등급을 만들고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이제 세특에 보면 다양한 내용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 다양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에서 선호하는 학생이다라고 비춰낸다면 이 학생은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얘네 둘을 1등급으로 만드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원점수 94점을 받아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94의 2등급이면 사실 한 문제 정도 더 맞았으면 1등급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국어를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한 노력과 수능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냐 가능성이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내신이죠. 그래요? 네. 수능이었던 거예요?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94점을 받았는데 제가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있는 애들이 많이 있고 워낙 저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니까 그거 하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시로 가는 게 제가 공부할 때도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얘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이제 그 생각을 근데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개를 틀려서 2등급인데 네. 하나를 틀리면 1등급이다. 이게 일단 팩트거든요. 네. 근데 내가 바라보는 팩트보다는 대상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반에 다른 학생이 초점이 잡힌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나는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가 아니라 저 학생을 나는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똑같은 시험을 푸는데 내가 2개 틀리는 거를 하나만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틀리지? 무엇을 틀리지? 나는 왜 이 문제가 계속 틀리는 거지? 를 집요하게 잡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잡을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바라보자. 무턱대고 뭐 용기를 내거나 무조건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걸로 초점을 잡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내신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까라는 초점을 잡고 수업에 집중을 하는 학생이 내신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함을 가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했네. 저는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초점이 그 학생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넘어서지 못할 학생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1등급을 못 받지?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을 가지면 1등급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정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무리하게 붙잡고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게 컨설팅의 목적인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시로 가는 게 더 높으니까 이제 6논술 아니면 학종을 이제 준비했다고 하면 아마 동국대 라인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 법한 그런 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랑 고민을 했던 게 논술 한 3개? 학종 한 3개? 그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도 많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도 내고 이제 논술로도 내고 학종으로도 내고 골고루 하는 경우도 있고 6학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다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 그 학종 중에서도 수능 최저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교과 전형 중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제 넣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잘하는 거를 돋보이게 하여 그 조합을 기반으로 입시라고 하는 입학시험에 나의 서류를 던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가 필요한 거지 못하는 거를 계속 부끄러워하거나 못하는 것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시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압구정 상담소 컨설팅 과연 그 가치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